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나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바로 돌연사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 심장 질환. 그 중에서도 돌연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인데요. 하지만 심장은 멈추기 전 우리에게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마지막 경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협심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백 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내 심장이 보내는 구조신호, 협심증의 전조 증상부터 대처법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협심증을 이해하려면 먼저 심장의 구조를 아주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심장은 온몸에 피를 뿜어주는 펌프죠. 그런데 이 펌프 자체도 움직이려면 피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왕관 모양의 혈관,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은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는 것처럼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이 피를 많이 필요로 할 때 좁아진 길로는 피가 충분히 가지 못합니다. 이때 심장 근육은 나 숨 막혀, 산소 좀 줘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가슴 통증입니다. 이 사진은 좁아진 혈관, 협심증과 완전히 막힌 혈관, 심근경색 비교 사진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진 상태이고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상태입니다. 즉, 협심증을 방치하면 결국 심장이 멈추는 심근경색으로 가게 됩니다. 협심증은 심장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협심증을 의심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흉통, 즉 가슴 통증입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다. 고춧가루를 뿌린 듯 따갑다.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어 놓은 것 같다.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방사통입니다. 통증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왼쪽 어깨나 팔, 심지어 턱이나 목으로 뻗어 나갑니다.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알고 보니 심장 문제였다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이런 통증이 언제 나타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초기 협심증인 안정형 협심증은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갑자기 찬바람을 쐴 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쉬면 5분에서 10분 이내에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무리했나 보네 하고 넘기기가 쉽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위험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정 협심증입니다. 이건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가슴이 아픈 경우입니다. 통증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며 쉬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혈관이 거의 막히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은 협심증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령자나 당뇨 환자, 그리고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치가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체한 느낌 혹은 구토감이 듭니다. 또는 이유 없이 숨이 몹시 차기도 하죠. 그냥 체했겠지 하고 소화제만 먹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화불량이나 호흡 곤란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은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또 가슴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협심증은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좁아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평소 편안한 상태에서 찍는 기본 심전도 검사에서는 심장이 무리하지 않으니 정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선 멀쩡하대라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애매할 때는 다른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 심장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홀터 검사가 있고요. 또 일부러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변화를 보는 운동 부하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관상동맥 CT를 통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만약 가슴 통증이 있는데 기본 검사가 정상이라면 의사 선생님께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초기라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혈관을 넓혀주고 피를 맑게 해서 흐름을 돕는 약들을 쓰게 되죠. 하지만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위험한 상황이라면 스텐트 시술을 합니다. 손목이나 허벅지 혈관을 통해 얇은 관을 넣고 좁아진 부위에 그물망을 펴서 길을 넓혀주는 겁니다.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시술 시간도 짧아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치료법입니다. 만약 혈관 여러 군데가 동시에 좁아지거나 스텐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꽉 막힌 도로 옆에 새로운 우회 도로를 뚫어주는 대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치료를 할지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심증 환자에게는 부적 같은 약이 있습니다.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이 약은 아주 작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만약 이미 협심증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비상약을 꼭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면 즉시 혀 밑에 넣고 녹여야 하는데요. 삼키는 게 아니라 혀 밑 점막으로 흡수시켜야 1분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약은 빛과 습기에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투명한 약통에 옮겨 담지 마시고 처방받은 갈색병 그대로 그늘진 곳에 보관하셔야 약효가 유지됩니다. 또 하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기 때문에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앉아서 복용하세요. 하나를 먹고 5분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면 한 알 더, 그래도 안 되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가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미 심근경색으로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절대 본인이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운전해서 얼른 가야지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참지 마시고 119를 누르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심정지가 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119 구급차 안에는 심장 충격기와 전문 장비가 있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의료진과 연락하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생명 연장의 길입니다. 협심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아는 그것입니다. 담배는 당장 끊으셔야 하고요.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줄이고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치료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지금 가슴이 보내는 작은 통증은 그동안 고생한 심장이 나 좀 돌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조 증상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